사람한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크든 작든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그 찰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말입니다. 배신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오랜 시간 지속되는 감정으로 기억에 새겨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지고 그 순수했던 신뢰가 어리석음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마음 깊이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신을 당한 사람은 오랜 시간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더욱 진짜 무서운 건 배신 그 자체가 아니라 또다시 속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 좋게 해석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인간은 돌아설 때 자신의 본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배신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아, 그때 그 행동이 신호였구나. 그때 그 말투가 이상했구나. 그땐 이미 너무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신호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배신당하기 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딱 한 가지 행동만으로도, 단 하나의 말투만으로도 그 사람이 언젠가 당신을 배신할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7가지 신호를 다양한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 그리고 뇌과학자들의 지식을 기반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떠오르셨다면 그 불안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감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첫 번째, 당신을 애잔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을 주의하라. 그 사람의 말은 걱정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깔봄이 숨어 있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온 미자 씨는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머리도 하고 정장도 꺼내 입고 기분 좋게 나간 자리였죠. 하지만 그 모임에서 마주한 정숙이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통째로 망쳐놓았습니다. 어머, 미자 너 오늘은 좀 사람 같아 보인다. 근데 애는 잘 크고는 있어? 너 혼자 벌어서 뭐 좀 먹이긴 해. 난 내가 그렇게 혼자 살면서 안 무너지는 게 신기하더라. 진짜. 정숙 씨는 말끝마다 내가 걱정돼서 그래 라고 덧붙였지만 그 말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과시하면서 미자 씨의 삶을 마치 버텨내는 인생처럼 표현했죠. 혼자 키우는 거, 뭐 그리 자랑은 아니잖아. 난 그냥 불쌍해서 말한 거야. 그 순간 미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정숙이는 한 번도 진심으로 자신을 위로해 준 적이 없었다는 걸. 늘 도와주는 척, 챙겨주는 척 하면서도 결국은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자 버지니아 세터는 말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할 때 우리는 그의 자존감을 지켜준다. 정숙은 미자 씨를 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죠. 말로는 걱정된다 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당신 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자존심은 점점 사라지고 스스로가 초라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라는 이름을 씌운 조용한 지배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과 만난 후 내 자존감은 더 단단해졌는가? 아니면 작아졌는가? 어떤 관계든 내가 불쌍한 사람이 되어야 유지된다면 그건 애초에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내 약함을 위장된 동정으로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강함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작은 권한만 쥐어줘도 돌변하는 사람을 주의하라. 진짜 성격은 힘을 쥐었을 때 드러납니다. 작은 자리가 생기고 작은 권한이 주어지면 사람은 그제야 본색을 숨기지 못합니다. 정재만 씨는 은퇴 후 작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와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에서 이웃들과 차를 마시고 가끔은 커뮤니티룸에서 시 한 편 낭독하던 평화로운 나날이었죠. 그 일상을 함께했던 이웃 이광수 씨는 처음엔 늘 미소 띤 얼굴로 인사하던 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시 낭송 너무 좋았습니다.
이 동네에 선생님처럼 품격 있는 분이 계셔서 제가 더 배워요. 그 말에 재만 씨는 오랜만에 사람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광수 씨가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뽑히고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커뮤니티 공간 이용은 제가 승인한 일정만 가능합니다. 개인 낭독회 같은 건 비공식 행사라 해당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전통을 고집하시면 젊은 세대와 충돌납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무나 와서 커피 끓이고 얘기 나누는 것도 보기 안 좋습니다. 관리 규정은 지켜야죠. 말끝마다 규정을 외치며 예전엔 웃으며 건네던 인사도 사라지고 이젠 눈도 마주치지 않고 관리 지침에 따라 만되뇌었습니다. 재만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광수 씨, 커뮤니티룸 잠깐만 쓸 수 없을까요? 멤버들끼리 조용히 대화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자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선생님, 저도 인간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책임자라 정은 정이고 원칙은 원칙이잖아요. 그 순간 재만 씨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었던 거구나. 다만 이전엔 힘이 없어서 조용했던 것뿐이라는 걸.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말합니다. 권력은 인간의 도덕적 민낯을 드러내는 가장 빠른 시험지다. 작은 권한만 생겨도 말투가 달라지고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고 서로 존중하던 관계를 지배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 당신이 약해졌을 때 당신을 조용히 밀어내고 깎아내릴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땐 그가 힘이 없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작은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십시오. 진짜 품격은 힘을 가졌을 때도 사람을 품는 사람, 자기보다 약한 이들을 더 낮게 보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세 번째, 남의 불행에만 유독 반응하는 사람을 주의하라. 겉으론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의 상처를 소문으로, 당신의 고통을 재미로 소비합니다. 이영자 씨는 몇 달 전 남편을 갑작스레 떠나보냈습니다. 남편과의 사별은 고통 그 자체였고 겨우겨우 일상을 붙잡으며 지내던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지인 박선옥 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영자야, 소문 들었어.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나 진짜 너무 놀랐다. 너무 충격이야. 요즘은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지?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마음 써주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선옥 씨는 만날 때마다 꼭 사람 많은 자리에서 영자 씨의 사정을 꺼냈습니다. 영자 요즘 말도 못하게 힘들어. 애들 앞에선 안 우는데 내가 알지. 그렇게 살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가버렸잖아. 내가 진짜 걱정돼서 자꾸 챙기긴 하는데 사실 혼자 되면 멘탈 나가는 사람들 많거든. 그래도 영자가 멀쩡한 척은 잘해. 말끝은 걱정처럼 들리지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구경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어느 날 선옥 씨가 다른 사람들과 수군대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영자도 멘탈 그렇게 세진 않아. 남편 살아있을 땐 그렇게 티 안 냈지만 속은 좀 복잡했잖아. 그 집도. 그 순간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자신을 위로한 게 아니라 자신의 불행을 곱씹으며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합니다. 공감은 조용한 동행이지 누군가의 상처 위에서 하는 대화가 아니다. 당신의 불행에만 유독 반응하는 사람은 당신의 회복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설까봐, 슬픔이 끝날까봐 속으로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당신이 고통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진짜 당신 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이 가장 약할 때 가장 많이 다가오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가장 잔인하게 상처를 파먹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칭찬에 비웃음을 섞는 사람을 주의하라. 그 사람은 당신을 칭찬하는 척하며 그 말 속에 비웃음과 모욕을 교묘하게 숨깁니다. 윤희정 씨는 58세.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꽃을 좋아하던 마음을 따라 주민센터에서 플로리스트 기초 과정을 듣고 작은 원데이 클래스를 열게 되었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 이선미 씨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선미 씨는 턱을 치켜들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정아, 와, 진짜 상상도 못했어. 너 원래 손재주 없는 걸로 유명했잖아. 근데 그 용기로도 꽃 수업을 열 수 있구나. 세상 좋아졌다. 진짜. 희정 씨가 어색하게 웃자 선미 씨는 말끝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무나 강사하는 거 아니야? 자격증만 따면 다 하던데 뭐라도 시작한 건 멋지다야. 하하.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분명 칭찬하는 말투인데 그 말 하나하나가 전부 비하였습니다. 수강생은 있어. 무료로 하는 거지. 애들 추가하고 심심해서 시작한 거지. 그치? 시간 때우긴 좋겠다야. 희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동안의 수업 자료와 꽃 사진을 전부 휴대폰에서 지웠습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슈나크는 말합니다. 사람은 말로 상처받지 않는다. 자신이 믿고 있던 것을 비웃음당할 때 무너진다. 이런 사람은 절대 당신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막 시작한 것, 당신이 자랑하고 싶은 것, 당신이 용기 내서 시작한 것, 그 처음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 말엔 늘 나는 널 잘한다 는 뉘앙스가 따라옵니다. 조심하세요. 칭찬처럼 보이는 그 말. 사실은 내가 뭘 하든 넌 원래 그런 애잖아 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열정을 무력하게 만들고 성취를 우습게 만들고 결국엔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놀라움이 아니라 응원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5번째, 당신이 잘 될 때만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을 주의하라. 그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땐 조용합니다. 당신이 아플 때, 무너질 때, 혼자 울고 있을 때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이 뭔가 하나 잘 되면 가장 먼저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며 나타납니다. 이은자 씨는 60세, 늦은 나이에 손재주를 살려 작은 도자기 공방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그릇이 입소문을 타고 지역 잡지에 소개됐을 때 한동안 연락 없던 지인 김명희 씨에게서 아주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은자야, 기사 봤어. 너 진짜 대단하다. 요즘 잘 나가더라. 이참에 우리도 좀 보자. 은자 씨는 반가웠습니다. 한때 절친했던 친구였지만 자신이 이혼하고 힘들 때 명희 씨는 연락 한 번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만남은 이상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것도 하네? 예전엔 진짜 조용했잖아. 혼자 공방까지 연 건 대단한데 요즘은 SNS 타고 뭐든 되는 시대니까, 그치? 근데 그거 얼마까지 벌어? 진짜 장사 잘 돼서 그런 거야? 아니면 그냥 홍보용이야? 질문은 칭찬처럼 시작되지만 결국은 깎아내리기 위한 탐색이었습니다. 은자 씨는 그날 이후 알았습니다. 명희 씨는 자신의 기쁨을 함께할 사람이 아니라 그 기쁨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심리학자 칼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성공했을 때 자신의 질투를 감추지 않아도 될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힘들 땐 보이지 않던 사람이 잘 될 때만 달려와 웃는다면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닙니다.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방어일 뿐입니다. 진짜 축하란 당신이 바닥에 있을 때도 그 바닥을 딛고 올라올 거라 믿어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축하하는 사람보다 기다려준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6번째, 당신의 말은 건성으로 흘려듣고 자기 말만 쏟아내는 사람을 주의하라. 그 사람은 귀로 듣는 척하지만 마음으론 당신을 한참 아래로 깔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남 씨는 62세. 퇴직 후 우울감이 깊어져 처음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레 주변 친구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오랜 친구니까 조금은 이해해 줄 줄 알았죠. 나 요즘 병원 다녀. 마음이 좀. 하지만 친구 김은옥 씨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너답지 않게 왜 그래? 정남이가 멘탈이 무너지네. 무너져. 그 나이에 무슨 감정 타령이야. 운동이나 좀 해. 그럼 정신 차려져. 비웃음, 조롱, 훈계. 전부 한 문장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정남 씨가 조용히 입을 닫자 그제야 은옥 씨는 자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 나온 김에 나 얘기 좀 하자. 나 요즘 남편 때문에 진짜 돌아버리겠는 거야. 회사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리고 30분 동안 본인의 스트레스만 쏟아내고 정남 씨의 상태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날 모임을 마치며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겪는 거에 비하면 진짜 배부른 소리야.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폭력입니다. 심리학자 데보라 테너는 말합니다. 진짜 대화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태도로 시작된다. 당신의 마음을 꺼냈을 때 그걸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자기 이야기의 다리로만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과 말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당신을 눌러놓고 자기 존재를 키우려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되고 감정을 감추게 되고 결국엔 혼자 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작게 만드는 사람 곁에 당신의 인생을 놓지 마십시오. 말을 건다는 건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짓밟는 사람은 절대 당신 곁에 있어선 안 됩니다. 7번째, 당신의 약점을 기억해 두었다가 무기로 꺼내는 사람을 주의하라. 그 사람은 공감의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해해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는 기록되고 저장되고 기다립니다. 김지숙 씨는 59세.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지내던 시절. 가끔은 사람들 앞에서 씩씩하게 웃었지만 밤이 되면 눈물이 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 시기를 함께한 친구 이혜련 씨. 늘 언제든지 말해 라고 말하며 곁을 지켜주었죠. 지숙 씨는 혜련 씨에게 가끔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살아온 건 아닐까 싶어. 남들처럼 계산 잘하고 똑부러졌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혜련 씨는 늘 넌 그게 매력이야 라며 따뜻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쌓인 신뢰는 지숙 씨에게 위로였고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작은 다툼 하나로 관계가 틀어졌을 때 혜련 씨는 전혀 다른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넌 항상 감정이 앞서잖아. 예전에 나한테도 말했잖아. 자기가 감정적으로만 산다고 그게 문제라고. 내가 힘들어하는 건 늘 내 성격 때문이야. 나는 진작 알았어. 넌 문제를 키우는 스타일이야. 그 순간 지숙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이 그 사람에게 했던 진심 어린 고백의 파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갈등이 아닙니다. 그건 인격을 쥐고 흔드는 조정입니다. 심리학자 해리 스택 설리반은 말합니다. 신뢰를 가장 잔인하게 배신하는 방식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을 통해 내 약점이 퍼질 때다. 그 사람은 내 편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언제 약해질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꺼낸 진심은 공감받기 위해 용기 낸 말은 그 사람에게는 무기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무서운 말은 욕설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말을 돌려주는 말입니다. 진짜 내 편은 내 약점을 무기 삼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 곁엔 어떤 사람이 있나요?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조용히 갉아먹는 사람인가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 한 조각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 조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당신이 더 단단해지도록 곁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그 조각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언제든 그것을 무기로 바꾸고 당신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죠. 배신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상처는 오랜 시간 당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한 7가지의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사람을 한 번 더 믿기 전에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당신의 슬픔과 성공 앞에서 어떤 말을 건네는지를 조용히 살펴보세요. 진짜 친구는 당신의 약함을 연민하지 않고 당신의 강함을 질투하지 않으며 당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 걸음 뒤에서 등을 받쳐주는 사람입니다. 관계는 삶의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7가지 신호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 마음의 문을 누구에게 열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무례함을 참아낼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럴 만한 사람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았다면 이 공간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